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금지된 사랑. 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네이트판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부지로 되어 있는 사람과 며느리의 카톡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저녁에 전화할게, 사랑해, 자기야 등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대화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 아버지는 자신의 새 아버지고 2년 전부터 새 아버지와 자신의 아내가 전화 카톡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무시하는데 새아버지랑 있으면 애교 피고 부지런한 척 한다고 해서 의심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애들한테 아내의 폰을 풀어달라고 해서 이런 카톡 내용을 보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내와 새아버지는 뭘 그럴 수도 있지 오바냐 라고 하면서 글쓴이에게 카톡 내용을 오해하고 일을 크게 벌려서 가정이 파탄났다면서 글쓴이 어머니에게 이혼 및 재산 분할을 독촉하고 있다고 하네요. 글쓴이가 말하길 새아버지와 자신의 아내는 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카톡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일반적이지는 않죠. 네. 대부분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가 그렇게 편한 사이도 아니고 예를 갖추는 사이인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가까운 마치 아빠와 딸 같은 네, 아빠라고 실제로 부르는 분들도 계시대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애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그런 경우도 보기는 합니다만 이 사안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카톡 내용을 주고받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저도 일반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여태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이혼 사유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이혼에는 뭐 협의이혼, 뭐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혼 사유라고 할 때는 재판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우리 케이스와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카톡 내용을 봤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카톡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대화 내용을 잘 주고받지 않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제가 이거를 두 사람이 정말 친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네. 그래 뭐 사랑해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자기야는 네. 자기야는 좀 아니지 않나. 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판례를 보더라도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메시지 보낸 것만 가지고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판결을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케이스에서도 자기야는 더 심하니까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미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봐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글쓴이는 자신이 정신병자인지 알려달라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심경과 함께 카톡 메시지를 공개해버렸잖아요. 그 의심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남편의 행위를 가지고 오히려 이 아내가 이걸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게 부정한 행위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안이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뭐 난리를 쳐서 사실상 가정이 파탄에 이른 이유가 이거다라고 지목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문제의 발단은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제공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를 의처증으로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카톡 내용을 살펴봤지만 자기야 그래서 끝난 겁니다. 사실 자기야라는 호칭을 판사님들이 과연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애칭으로 볼 것이냐 저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의처증 얘기는 씨알도 안 먹힐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아버지가 요구하는 이혼 및 재산 분할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야 얘네 좀 이상해 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뭐 아들하고 같이 했고 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당연한 문제 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좀 뭐 난리를 좀 굉장히 많이 치셨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미 문제의 발단을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아버지 쪽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실제로 사랑을 했는지 실제로 불륜 관계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서로가 보낸 카톡에서 자기야 사랑해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이 영상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금지된 사랑으로 제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